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ABA 테라피에 관한 걸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일단 자폐로 진단받으면 그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테라피를 찾아보시잖아요. 학교로 등록을 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어떤 치료법들이 어베일러블한지 이런 거 찾아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받는 게 AB예요. 한국도 이제는 거의 공통적으로 받는 게 ABA인데, 한국은 비싸고 프로바이더도 많지 않고. 근데 미국은 most 인슈런스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ABA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most예요. 그러니까 간혹 안 받는 친구도 있고 상태가 좀 호전돼서 아예 그 자폐 증세가 호전이 되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혹은 ABA 고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부모들도 계세요. 어쨌든 많은 부모들이 ABA를 받습니다.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예정이고, 할 수만 있다면 어른 돼서도 받고 싶은데, 할 수만 있다면이에요. 그 지역 사회보장국에서 제공을 하든 인슈런스가 커버를 하든 커버를 해주면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참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ABA를 하면서 과연 우리 애가 좋은 ABA 테라피스트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사실 자폐 아이들은 성장이나 발달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호전되는 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신발도 못 신던 아이가 3살, 4살 무렵까지도 혼자 신을 못 신던 아이가 10여 년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혼자 신발을 신고 자기가 좋아하는 의사 표현도 하고, 요즘엔 조금 더 좋아진 게 감정 교류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막 큰 소리 나니까 노이즈, 소리에도 센시티비티가 있어서 귀를 자주 막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ABA 테라피 하다 보면 그 룩이 있잖아요. 화난 룩. 저희 아이가 밥을 안 먹다가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인상을 탁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요. 화내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룩을 보여주면 앉아서 얌전히 밥을 잘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룩을 보여줘요.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 할 경우 아이가 트라우마 생길까봐.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제 어깨를 토닥토닥 거리면서 오케이 오케이 뭐 이게 이렇게 해요. 뭐 어른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어쨌든 ABL 테라피를 받으면서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우리 애가 받는 ABA 테라피가 좋은 건가? 저희도 여러 번 바꿨어요. 테라피스트도 여러 번 바뀌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스테이블하게 갑니다. 지금 한 2명이. 전에는 3명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잘하던 친구가 좋은 잡을 찾아서 나가고, 또 그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아이가 테스트를 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저 어떤 테스트인지 모르겠는데요. 괜히 땡깡도 부려보고 안 한다고 버텨보고. 근데 굉장히 스트릭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은 그거를 잘 컨트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들어왔거나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저를 맨날 불렀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트레이닝이 안 됐구나. 저도 알아요. 이제 10여 년 동안 테라피스트를 경험을 했고 3개 정도 회사를 바꿔봤고 센터도 가봤고, 그래서 제 눈에 물론 제 평가나 제 기준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아이를 위한 거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받는 ABA가 잘 받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ABA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ABL 잘 받고 있으면 아예 성장이 보여요. 또 보더라인에 있거나 모더레이트나 마일드 있는 친구들은 확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moderate under 뭐 CBOA 중에서도 intelligent disability라고 그러죠. 그 지적 장애가 있을 경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뎌요. 그건 어차피 그 지적인 것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렇다면 잘 받고 있지 않다는 사인이 있어요. ABL 받으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ABL을 우리 아이가 효과적으로 혹은 좋은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Child Mind Institute라는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도 고민이 많았던 거고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 나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즉 슈퍼비전이나 RBT나 이런 테라피스트들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했는데 아이한테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관찰력이 부족했든지 스킬이 부족했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발전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되거나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오래 걸립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더레이션이나 마일드 경계성이 있는 아이들은 프로그램만 잘 짜여진다면 확 보여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형편이 없으면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즘은 많이들 안 그렇거든요. 근데 데이터 컬렉트를 안 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리포트, 그래프랑 어떤 무슨 그 피딩하는 그 차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거나 그리고 아이가 어떤 모습들이 더 발전되어야 된다는 어떤 데이터가 불분명하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좋은 테라피를 받고 있지 않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에 의해서 아이의 프로그램이 바뀌고 발전되고 교정되어지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CBA가 그 다음 세 번째인데 BCBA가 적어요. 압니다. 저도. 다행히 저희 아이는 그 BCBA가 일주일에 요즘은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일주일에 2번 왔거든요. 갑자기 한 번으로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저랑도 얘기하고 그 ABA 테라피 한 2-3시간 동안 옵저베이션 하고 가요. 물론 그건 인슈런스에서 페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막 시작한 RBT 근데 BCBA 슈퍼비전이 없다. 즉 상관의 관심과 지도가 없다. 그러면 좋은 ABA 테라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니까 쿠키 컬러 형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이들의 니드가 다 틀린데 거기다 그냥 다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의 ABA 프로그램 중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니드가 틀리고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 과정이 다 틀린데 그걸 쿠키 컬러식으로 일반화된 프로그램에 넣어서 아이를 치료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그 스탠다이즈 되고 쿠키 컬러라는 게 이렇게 쿠키 컬러 아시죠? 그 미닝이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 찍어내는 거예요. 거기 안에다가 아이들을 다 똑같이 넣은 거, 똑같은 걸 같이 옛날에 서태지의 노래 있어요. 교실 리더인가요? 아침 7시부터 모든 사람 똑같은 데 넣어놓고 가르친다고. 뭐라 그래? 그게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개별화된 인디비주얼 프로그램이 없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강화제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저희 아이의 그 reinforcement은 놀러 가기, 차 타기, 그다음에 주스, 그다음에 아이패드 갖고 놀기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 파지리브인데 재밌는 게 하다가 텐트룸 불리더라도
아빠랑 위크엔드에 차 타고 놀러 간다 그러면 바로 똑바로 앉아서 그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스킬이 없다. 이런 걸 할 줄 모르고 자꾸 부모한테 미룬다. 물론 부모가 옆에 있으면 좋죠. 같이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으면 안 합니다.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안 해요.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부모가 있으면 자꾸 뭐 스니핑하고 커들링 하려고 그러고 안겨서 어디다 땡크 애교 부리죠. 안 하려고. 그래서 저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 중에 제가 들어가는 15분에서 20분 정도예요. 들어가서 같이 하고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옵저베이션하고 BCBA가 오는 날은 그 친구하고 얘기하고 프로그램 발달, 나는 이런 걸 더 했으면 좋겠다. 애가 이만큼은 어치브했기 때문에 요 기간이 뭐 어세스먼트 피리어드이긴 하지만 다시 다음 골에는 넥스트 타임에는 요걸 좀 더 애대해서 좀 임프루브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걸 스스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즉 아이를 하게 할 수 있는 그 태스크나 뭘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줄 리인포스먼트 강화제가 없다. 그래서 그걸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좋은 ABA 테라피를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The punishment is u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벌을 사용한다. 그 타임아웃 같은 걸 자꾸 준다든가 자꾸 무엇을 뺏는다든가 아이에게 못하게 막는다든가 그렇다면 좋은 테라피라고 할 수 없죠. 아이는 거기 트라우마타이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희도 퍼니시먼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네거티브 스테이트먼트보다 포지티브 스테이트먼트 쓰라 그러죠. 네가 이걸 하면 이걸 줄게 라고 얘기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 안 되면 이거 못해 뭐 이런 식의 네거티브 스테이트먼트는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체벌을 강요하고 뭐 체벌이라는 게 때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버블 어뷰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그러니까 말로 하는 체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타임아웃, 무언가를 taken away 하는 거 이런 거 등등등이 존재한다면 그건 좋은 테라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타이즈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그 테라피를 이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가 freaked out 돼서 그 사람만 보면 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ABA 테라피스트가 그 행동 그거를 조정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 데 있어서 굉장히 스킬이 부족해서 이거를 디벨로퍼가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흔적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계속 프롬프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안 하고 스킬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에 대해 포커스를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테라피스트가 저희 아이는 다행히 그 쉬는 시간 되면 리빙룸에 와서 놉니다. 근데 그 노는 시간까지 브레이크 타임조차도 ABA는 테라피스트는 RBT는 observation을 해야 돼요. 아이가 타임을 지키는지 아이가 inappropriate하게 놀고 있는지 아이가 하고 있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자기가 에스크한 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지에 대해서 리디렉트 해주고 할 능력이 없으면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브레이크 타임 가질 때 많은 제가 들었고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어도에서 저희 집에 오는 ABA 딸 애가 브레이크 타임만 가지만 자기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RBT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했어요. 슈퍼바이저가 코렉트 하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3, 4시간 오잖아요. 그거는 저희 아이들한테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왜냐면 그걸 통해서 거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인데 부모가 같이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테라피 받고 있는 동안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또 집에 망가진 거나 뭐 다른 일들 때론 간혹 아이를 픽업 가기 위해서 그 아이랑 테라피스트랑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부모님도 그렇죠. 큰애,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 차이가 있으면 아이를 픽업하느라고 둘째와 테라피스트를 태우고 가야 됩니다. 그러게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갔다 해도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좀 먼 곳에 있으면 30분 이상 시간을 빼야 돼요. 그렇다고 큰아이 보고 미성년자를 보고 걸어오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버 타고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귀한 시간에 ABA 테라피스트가 딴짓을 하고 있다. 그건 좋은 테라피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안에 여섯, 일곱 가지 되네요. 이 안에 여러분의 테라피스트가 속한다면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하든지 센터장에게 얘기하든지 그래서 RBT 혹은 회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인슈런스와 상의해서 리저널 센터나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좋은 ABA 테라피를 받고 있는지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